연봉 얼마예요? 집은 자가예요? 자동차는 할부 몇 개월로 샀어요? 조건 너무 따지네.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야. 이런 여자들은 내가 월 한 500 가까이 버니까 나는 이 정도 급이야 라는 선민의식이 생긴 거야. 나도 모르게. 피디님, 여자가 사무직인데 월 480만 원을 벌어요. 어때요? 너무 좋죠. 그 정도면 완전 능력녀 아니에요? 그쵸? 능력녀 맞죠? 실제로 작년에 결혼한 여자 절반이 월 480만 원을 버는 사무직 여성들이더래. 확실히 능력이 있으니까 결혼도 잘 되네요. 그게 바로 착시입니다. 통계로만 보면 능력녀들의 이 승리 같죠? 근데요,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죠. 현실에서 그 480만 원이라는 숫자가요, 역설적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이 결혼 시장에서 고급 미분양 상태로 밀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능력 있는 여자가 왜 미분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잘 버는 여자들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밀어내다가 다 같이 무너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 월급 480만 원이 왜 무기가 아니라 족쇄가 되는지 그 소름 돋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통장에 480만 원이 찍힌 여성분들, 그리고 480을 목표로 하는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잖아요. 분명히 후회합니다. 첫 번째, 480의 대가입니다. 제가 상담한 여자분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자분 36살, 대기업, 그 다음에 연봉은 6천 이상이었습니다. 어때요, 이 여자? 능력녀인데 인기 많겠는데요? 좋죠. 스펙을 봤을 때는. 이 여성은 근데 생각처럼 매칭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상담하면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제 커리어면 남자가 최소 연봉 1억은 넘어야죠. 여기서 이미 끝난 거야. 본인의 나이는 지워버리고요. 480이라는 숫자가 자신의 무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벌면 욕심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욕심이 단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이 원하는 연봉 1억 이상의 남자들은요, 이분을 안 봐. 왜냐? 그들은 더 잘난 여자보다는 더 어린 여자를 찾는 거야. 우리 피디님이 만약에 내가 한 38이야. 36에 480을 만나겠어요? 아니면 32살에 그냥 월 250, 300 만나겠어요? 지금 보니까 32살 만날 거예요. 이유는? 어리잖아요. 남자분들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능력이 있어도요, 여자 나이 36살이다. 그럼 남자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 피디님? 이 나이에 애를 낳을 수 있을까? 맞아. 그리고 일만 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편할 수 있을까?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야, 남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능력 있는 여자가 부담이라는 건가요? 능력력, 매력은 있지.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연봉 1억 이상의 또 집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 여성분들처럼 눈이 높아버리면 힘들다는 거죠. 선택의 순간이 오면 남자들은 나이가 여자가 많잖아. 그럼 이제 리스크부터 떠올리는 거야.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출산 때문에 그렇죠. 보세요. 여자가 사무직으로 월 480만 원을 찍으려면 최소 나이가 몇 살 정도 돼야 될까? 한 30대 초중반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것도 대기업 정도 다니고 스펙이 좋아야 어느 정도 되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통장에 480이 찍히는 순간에요, 이 여자 20대는 이미 회사에 바쳤다는 뜻이야.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남들이 연애하고 결혼 시장에서 남자를 만날 때 나는 회사에서 승진하고 경쟁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죠. 피디님들 잘 생각해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내가 편의점에 가. 그럼 거기에 제일 신선한 거 제품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삼각김밥 같은 거. 근데 저녁 11시에 문 닫을 쯤에 가. 남아있어요, 좋은 거? 재고 처리될 것만 남아있잖아요. 이런 원리라고 보면 돼요. 결혼 시장도 똑같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20대는 아침 7시, 30대 중반은 저녁 11시.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월 400 이상 정도 여자가 벌잖아. 그럼 내가 상위권으로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은 반대야. 내가 연봉을 올리고 있는 동안에요, 내 자리는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있었던 거지.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 혼자만 이 상황인 게 아니란 얘기죠. 나 같은 여자가 이 결혼 시장에서 수천 명씩 쏟아져 나오는 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지옥 같은 구조를 만드는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480의 착각입니다. 피디님, 강남에 외제차 뚜껑 열고 이렇게 지나가잖아.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많이 봤죠. 요새는 지나가면 막 이렇게 뚫어지라 보게 돼요? 솔직히 강남이 너무 많으니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치, 벤츠도 너무 많으니까 안 보듯이 지금 월 480만 원 이 여자들이 딱 그 위치인 거예요. 나는 힘들게 일을 해서 이만큼까지 특별하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이 정도는요, 기본값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월 480 버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의외로 되게 많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여자들 잘 벌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480은 그 숫자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급증하는 고학력, 고스펙, 이 사무직 능력녀 전체를 상징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고스펙 능력녀들이 많아졌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나같이 능력 있는 여자가 결혼 시장에 절반 이상이 깔려있다는 얘기라는 거지. 그럼 솔직히 이런 여자들이 대세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흔해진 거예요. 희소성이 사라지면 남는 건 뭔 줄 알아요? 비교.
예전에는 이게 유니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본 사양이 돼버렸어. 근데 본인만 풀옵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의 첫 번째 착각이 바로 이거입니다. 내가 연봉이 올라갔으니까 남자를 보는 기준도 올려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해 보이죠? 근데 그게 목을 조르는 거야. 나만 480을 찍었을까요? 내가 480 찍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을까? 김대리, 앞에 박 과장 다 같이 480을 찍은 거야. 그럼 이 여자들이 다 어디로 몰리겠어요? 돈 잘 버는 남자? 월 800에서 1000 정도는 벌어주는 남자한테 몰리는 거야. 나보다 2배는 더 벌길 원하거든. 근데 그 자리는 원래부터 입구가 좁아요. 그래서 벌어지는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같은 스펙끼리 같은 남자를 두고 어떻게 보면 싸우는 구조야. 이거는 경쟁이 아니라요. 같은 급끼리 밀어내는 구조죠. 나만 올라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막힌 거야. 근데 대표 제 주변 보면 그래도 여자가 돈 잘 벌면 소개는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 착각이에요. 봐봐요, 피디님. 인기 있는 식당에 가서 줄 서는 거랑 마감 직전에 할인 붙은 음식 사는 거랑 같나요? 다르죠. 그러니까 30대 중반의 사무직 여성한테 들어오는 그 소개는요. 그게 에이스가 아니란 얘기지. 내가 원하는 남자들은 다 결혼을 했어. 근데 지금 이제 들어오는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냐. 남아있는 선택지거나 조건만 보러 온 남자들.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하냐? 나 36인데 아직도 소개가 계속 들어와.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선택지가 줄고 있는데 나만 혼자 이렇게 소개 잘 들어온다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자 스펙들이 이렇게 다 비슷해지면요. 남자의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나이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친구들이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능력 쌓느라 나이는 먹었는데 그 능력 때문에 다시 나이로 평가받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480의 착각입니다. 물론 480을 버는 여자가 다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제 거를 보면서 나는 아니겠지 하는 분일수록 더 해당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480의 역효과입니다. 남자들 상담하다 보면 이 말 꼭 나와요. 능력 있는 여자들이 좋기는 한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유는 간단해. 소개팅이 아니라 면접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480만 원을 버는 여자가 모두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죠. 연봉 얼마예요? 집은 자가예요? 자동차는 할부 몇 개월로 샀어요? 밥 먹으면서 이제 재무조사 당하는 기분이지. 꼭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여자들이 있어. 조건 너무 따지네.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야. 이런 여자들은 내가 월 한 500 가까이 버니까 나는 이 정도 급이야 라는 선민의식이 생긴 거야.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패턴, 거만함이 좀 나와요. 예를 들면 이거야. 나보다 더 못 벌어. 남자가 300 벌어. 관심 없어 아예. 그리고 남자가 예를 들어 더치페이에 쪼잔해. 집은 당연히 남자가 준비해야 돼. 이런 식인 거지. 이거 좀 이중적인 것 같은데요. 근데 본인 기준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나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대우받아야 돼. 근데 남자가 보는 거 딱 하나야. 이 여자랑 결혼하면 피곤할까 편할까.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지. 피디님, 아파트 미분양이 왜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격이 안 맞아서. 맞아. 조건은 좋은데 안 팔리는 집에 특징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 집 한 20억에만 팔면 될 것 같은데 30억을 불러. 그럼 사 안 사? 안 사잖아. 나는 이 가격을 꼭 받아야 해. 라는 이 매물이 안 팔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은 전혀 보지 않고 나의 기준만 높아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480을 버는 여자들의 기준입니다. 능력도 있고 스펙도 좋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시장을 안 봐. 그 순간에 고급 미분양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오늘은 월급 480을 벌고도 남자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하는 여자들의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480만 원이라는 이 숫자 정말 대단한 거예요. 본인의 인생의 열정을 다 바쳐서 이 정도 능력에 온 건데 능력 있는 것도 맞아. 근데 문제는 이 숫자 자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숫자만 보고요. 지금 돌아가는 현재 시장을 보지 않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나는 과연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용히 선택지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건지를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거 내 얘기인데 라면서 혼자 버틸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남겨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결혼 시장에서 더 중요한 게 능력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해볼까 해요. 인스타그램에 한방언니 검색하셔서 팔로우 신청해주시면 더 센 얘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팔로우 꼭 해두세요.